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매입한 차들이 물론 이제 괜찮은 차가 더 많고 어, 그렇다고 이제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매입한 차들을 이제 고객님들께서 구매를 해가셨을 때 그 차가 이제 다 고쳐져서 판매를 하느냐 라는 겁니다. 이게 딜러마다 다 틀리겠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매입하는 성향과 그런 것들이 다 틀릴 텐데, 어떤 딜러분들은 경매장에서 매입해도 그렇게 차가 싸지는 않아요. 예, 일반적으로 딜러들이 매입하는 가격보다 더 비싼 게 맞는 겁니다. 경매장에서는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딜러들이 마진을 조금 보더라도 손해 안 보겠다 싶으면은 매입을 하는, 그런 이제 고가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매는 싸게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하든지 아니면은 뭐 중고차 판매나 중고차 매입이나 내차 팔기, 내차 판매 이런 쪽으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많아요. 그런 쪽으로 해갖고 그 매입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판매를 하시는 거지. 그리고 뭐 각종 루트를 통해서 판매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제 원래 판매하셨던 분이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차를 매입한 딜러가 있을 것이고, 부동산 중개처럼 중개 알선을 해서 판매를 하는 딜러가 있고, 그 다음에 구매하시는 분이 계시겠고, 이렇게 네 분이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분, 원래 중고차를 갖고 있다가 판매하신 분, 그 다음에 매입한 사람, 그 다음에 알선 중개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구매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원초적으로 보자는 거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이 중고차라는 건 구매하실 때 100점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남이 타던 중고차고, 가만 보면은 뭐 이 사이에 성능 점검자가 껴있겠지만 그 사람도 100점은 아닙니다. 못 보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이 5명의 사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매자, 매입자, 알선 판매자, 성능 점검자, 뭐 구매하시는 분, 이 5분이 다 100점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다 어떻게 보면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은 장사꾼이에요. 성능 점검하시는 분은 그냥 들어온 차 열심히 보되 뭐 그것도 이제 100점 될 수가 없겠고, 뭐 보험 개발원에 뭐 카이스토리 조회에 좀 의지를 많이 하시는 그런 성향에 계신 구매자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거의 금액이랑 부품값이랑 뭐 공임 뭐 이렇게 보통 나오니까, 뭐 차를, 그리고 또 수리를 하는 업체에 따라서 금액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정확한 지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일단 원초적으로 한번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큰 주제는 이제 다 고치고 안 판다라는 건데, 뭐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고 하는 시간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어떤 주제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예전에 한번 그냥 뭐 언급은 하고 그냥 넘어간 적은 있었을 텐데, 오늘은 이 주제를 제일 큰 주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에 습기가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 끈적끈적한 뭐 그런 뭐 습기라든가 그런 게 겉표면과 이제 속에 달라붙으면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이드미러예요. 이게 접히고 열리는 사이드미러인데, 이거는 좀 경미한 거예요. 이거는 좀 이제 그나마 괜찮은 건데, 찾아보니까 뭐 엄청 깨지고 그런 게 없어서. 근데 고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같이 오셔서 차를 고르잖아요. 그러면은 비싼 거 보겠습니까? 싼 것 중에서 괜찮은 거 보겠죠. 근데 그런 거를 보다 보면은 이런 게 깨져 있는 경우가 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생각을 해서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으면 구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이드 미러가 이 깜빡이가 들어가 있고 접이식 뭐 모터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부품값만 뭐 25만원, 30만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구매하는데 여기가 깨져 있으면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되고, 뭐 요즘같이 더운 날은 한 대 보는 게 되게 힘들어요. 한 대 더 보고 한 대 더 보고 하는 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2시간 동안 걸어 다닌다고 생각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봐야 된다는 거는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은, 싼 것 중에서 분명히 볼 테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유리에 금이 간 거를 제가 뭐 한 200~300대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이게 지나가다가 이제 뭐가 있을까, 뭐가 사진 자료로 좋을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거 한 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금이 간 거예요. 유리에, 앞유리에. 이거 와이퍼고. 이런 게 있다.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빠진 거, 많이 오랫동안 세워두다 보면은 공기압이 이제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공업사까지 갖고 가다가 파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키트 있잖아요. 그 에어 넣는 키트로 해갖고 시가잭에 꽂아서 여기다가 좀 채워서 공업사 가서 뭐 타이어를 교체하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중고차 매매단지 가보시면은요, 이렇게 차가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진짜 아예 단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조금 약간 기분이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안 팔리면은 안 닦고 그러면은 먼지가 좀 쌓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집에서도 안 닦고 그러면은 뭐 모니터나 TV에 이제 먼지가 쌓이듯이 그런 게 몇 개월 동안 청소를 안 해주면은 이렇게 뽀얗게 보입니다. 작은 사진이라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요거는 왜 했냐면은 라세티 프리미어인데, 요게 미션이 안 좋은 차가 많아서 요 차는 잘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 사진을 미리 언급해 드리자면은 앞 번호판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이거는 문제 있어서 찍은 게 아니라 아시고 넘어가시자 해갖고 찍은 건데, 그 상사 이전비는 그 일반적으로 2%예요. 차값에 매입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700이다 그러면은 거의 14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구매하시는 분은 7에서 8%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비쌉니다. 근데 상사 이전을 하면 싸니까 상사 이전을 해놓고 불법적으로 보험 들어놓고 타고 다니지 말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게 합법이 아니니까, 바깥에 돌아다니면은 불법이니까 그거예요. 바깥에 돌아다니면 불법이니까 그 방범용 CCTV 같은데 걸리면은 벌금 40인가. 정확하진 않지만 좀 싸진 않습니다, 그 벌금.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차를 갖고 있는 매입한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보험 들고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보험으로 돌아다니는 차도 세상에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타이어, 이게 좋은 타이어인데 타이어가 많이 달아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타이어예요. 그리고 요것도 좀 많이 해줬는데 사진으로는 잘 안 보였어요. 그리고 요거는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쪽에 문콕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부식이 있는 차도 그냥 싸게 팔면은 그냥 외판 안 해놓고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금액발로 그냥 배짱으로 이렇게 부식인데 그냥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다시피 문콕이에요. 문콕. 이것도 문콕 여기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건가?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도 요게 문콕일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여기가 조금 이제 살짝 보이죠? 살짝 누가 꼬부라는 것처럼, 살짝 꼬부라진 것처럼 여기 약간 이제 페인트 칠 이렇게 해놓고 여기 스크래치 조금 있었고 그런 차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이드실 패널이라고 말씀드린 스탬프라고 하는 부분인데 찾아봤는데 심한 게 안 보이고 이런 게 이제 중고 매물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좋은 사례일 수도 있는데, 그 앞유리가 금이 가거나 뭐 이렇게 금이 가거나 하면은 이렇게 새 걸로 교환을 해줍니다. 결론은 이렇게 관리가 안 된 차도 있고, 뭐 타이어도 이제 잘 봐야 되고,
해진 거, 해진 거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결론은 외판만 이제 증명을 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누유도 어떤 게 누유다라는 건 나중에 이제, 사고차 안내해 드릴 때, 그때 할 건데, 이렇게 외판이 보통은 이제 문제예요. 외판을 안 해놓고 이렇게 파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물론 이제 더 좋은 차, 깨끗한 차가 많겠지만, 금액이 올라가면. 우리는 사진만 보고, 성능만 보고 이게 제일 저렴한 쪽에서 보기 때문에, 여유있게 보고 오시면 분명히 깨끗한 차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저렴한 쪽에서 보다 보면은, 요런 거만 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금액, 커트라인을 정해주시니까, 저도 사실, 사진 보고, 성능 보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딜러들이 그 데이터만 보고, 싼 쪽에서 차를 고르잖아요. 비싼 쪽에서 일부러 700짜리가 사진으로, 성능으로 다 괜찮아 보이는데, 일부러 900짜리는 안 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900짜리가 물론 이제 무조건 좋다는 보장도 없겠지만서도, 일단은 희망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건데, 많은 분들이 금액 싼 쪽에서 커트라인을 거기서 딱 쳐버리고 800 이상은 안 보겠다. 나는 준비된 게 400 이상은 안 쓰겠다. 이전비까지.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옛날에 했던 영상 중에 300의 이전비까지라는 게 조회수가 엄청 높았어요. 거의 10만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금액에 맞춰서 구매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좋은 차를 볼 수가 없다. 이 구매자 분들의 그 마음을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사람도 이제 저렴한 쪽에서 이제 최대한 하려고 한다 라는 거고, 차를 고치지 않고 이런 외판 부분을 그대로 이런 상황으로 그냥, 이거 만약에 외판 하면은 7에서 8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거 문콕 2개 잡는데 5만원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는 거죠. 완벽한 차는 없다. 우리는, 왜냐면은 비싼 거 볼 게 아니라 싼 쪽에서 좀 맞춰서 어떻게 보면 억지스럽게 좀 이제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니까, 너무 상상을, 이 딜러는 왠지 다 해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고 오시면 또 안 되고, 또 금액에만 너무 커트라인을 쳐서 미니멈으로 잡으시면 또 안 된다 라는 부분도 제 이제 언급에 내포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안 고쳐서 판다라는 거죠. 미세누유도 막 그 찍혀있는 것들 성능 보시면 많을 텐데, 그거를 다 잡으려고 하면은 쉬워요. 엔진 클리닝 하고요, 엔진 세차하고, 그 다음에 고무링 게스켓 커버 이렇게 하는데 거의 8만원, 9만원, 10만원, 11만원, 12만원, 수입차는 더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그 미세누유를. 그거 들어가면은 나중에도 이제 자막으로도 준비했지만 새 차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지 좀 이해되시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리비를 내가 왜 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뒤에 원래 판매자, 그 다음에 매입자, 그 다음에 알선 판매자들의 시점을 다 보시면은, 그리고 또 구매하시는 분의 시점을 보시면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안 좋은 을만한 차 속에서, 좋은 그 모래알 속에서 금을 찾는 거나 다름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사자라는 거예요. 좋은 완벽한 차 있을 수도 있지만, 딜러가 매입해갖고 차를 이 차가 있구나, 내 차는 이 금액대 올려야지 잘 팔리겠구나, 요것보다는 싸게 올려야지, 이렇게 해서 그 차가 이제 보통 이제 매입하는 기준이, 오늘은 좀 이제 말이 좀 뜨문뜨문 되는데,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이제 외판도 다 고치고 안 판다, 속도 다 고치고 안 판다,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저렴한 금의 커트라인 속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억지 속에서 모래알 속에서 금 알갱이를 찾는 거랑 좀 이제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또 까먹었네. 제 머리가 안 좋아요. 아무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또 그러니까 다음으로 넣어볼게요. 생각이 안 나니까. 자, 이겁니다. 매입을 하신 분들은 각종 경로를 통해서 아까 뭐 말씀드렸나? 경매든지 아니면 중고차 매입, 중고차 판매, 내 차 팔기, 내 차 판매 이런 사이트 있잖아요. 검색하면은 상위에 나오는 그 사이트 들어가서 그냥 내 차 뭐 견적 알아보겠다 해갖고 문자 뭐 이렇게 신청하면은 거기 데이터가 쌓이면 여러 딜러들한테 전화가 오고, 그래서 뭐 제일 많이 준다는 딜러 부르고,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많이 준다는 딜러, 조금 준다는 딜러 뭐 불러보시면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아무튼 뭐 각종 경로를 통해서 매입을 그 딜러는 할 거고, 매입하는 딜러는 그 다음에 성능을 봅니다. 그리고 상사 이전을 해요. 성능에서 이제 문제가 없으면. 근데 이거를 통해서 금액을 깎으려고 하는 딜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높은 금액을 부르는 딜러건 조금 부르는 딜러건 실질적으로는 다 거기서 거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성능 보고요. 그 다음에 성능이 좀 거기서 타당성을 이게 뭐 손님이랑 판매자랑 이게 조율을 했든, 아무튼 성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데이터가 나오면은 상사 이전합니다. 보통은 이제 자기가 봤던 거에서 똑같을 테니까, 예, 웬만하면 똑같을 겁니다. 예. 만약에 여기서 각종 경로 손님을 만난 다음에 뭐 차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딜러가. 아무튼 상사 이전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판금 도색을 합니다. 좀 심한 거는 해요. 근데 아까처럼 문콕이라든가 좀 안 해도 될 만한 분위기면은 안 해요. 그리고 차가 운행하는데 지장 없다 싶으면 광택을 해요. 그리고 팝니다. 여기 안에 수리가 없죠. 성능에서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성능에서 보는 거는 성능에서 보는 거는 볼게요. 아무거나 체크를 해서, 자, 이거 성능이거든요. 이게 성능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검사 날짜 이제 지났다고 나와 있는데 지난 건지 안 지난 건지는 그 원부 조회나 뭐 이제 조회해보면 나옵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거 자동, 자가보증, 양호, 무사고, 뭐 유사고면 유사고로 찍힐 거고, 침수차면은 뭐 침수차 유로 찍힐 거고, 아니니까 무로 해놨을 거고.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데이터가 이렇다고 하니까 양호, 뭐 양호, 미세누라고 찍었어요. 네. 뭐 이런 거 여기서 타당성을 보고 금액을 정한 거겠죠. 뭐 이런 거 사고 이력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제동장치, 뭐 브레이크 상태가 좋은지, 뭐 문제 없는지, 뭐 이제 핸들이 뭐 괜찮은지, 뭐 조향 변속기, 자동 변속기일 테니까 이거는 수동이 아니니까 이건 찍히지 않은 거예요. 뭐 요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예. 데이터적으로. 그리고 차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뭐 성능을 보는데 드는 시간은 한 대당 거의 뭐 오래 걸려요. 10분 걸릴까요? 5분 10분 걸립니다. 네. 이 때문에 그 안에 뭐 엔진 다 뜯어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션 다 뜯어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차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다 체크는 못해요. 성능에서. 그러니까 좀 운행하는데 좀 못 느낀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 큰 거는 당연히 수리를 중간에 상사 이전 하는 중에 이게 하겠지만, 보통은 수리비를 좀
아끼려고 하겠죠. 수리비가 들어가면은 뭐 20만원 들어갈지 30만원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수리가 중간에 별로 잘 안 껴요. 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끼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운행하는데 지장 없는 것만 수리하지, 다 수리하면 그게 새 차라는 생각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도 타고 치면은 새 차지 않겠습니까? 다 부품을 새 거로 바꿔놔요. 그러면은 진짜 다 부품 다 바꾸면 새 차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도 언급을 해드릴 텐데 네. 아무튼 이러고 팝니다. 자, 이게 봐야 될 게 되게 많은데, 근데 이거를 다 고치면은 봐보세요. 엔진오일 뭐 조금 잡아도 5만원 15만원 뭐 10몇만원 들어가고, 냉각수 교환하고 언더코팅 10만원 뭐 2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문콕 하나하나 잡는데 마다 비용 계속 추가되고, 이거 다 하면은 판매자분이 팔겠습니까? 원래 차를 갖고 있던 분? 아니잖아요. 금액은 많이 달라고 하시는데 5만원 10만원 뭐 그걸 거기에 뒤에 판매자는 솔직히 이거 다 생각 안 하잖아요. 이거 다 고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다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중고차를 알고 사는 겁니다. 새 차가 아니라는 걸 알고 사는 거고, 금액을 새 차보다 더 조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겁니다. 새 차보다. 그쵸? 그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가자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엔진오일은 들어가고 뭐 타이어 뭐 달아져 있으면은 금액적인 메리트 보고서 요거를 사도 되겠다 하면은 타이어, 거의 뭐 중고 타이어로 추천을 해드리긴 한데, 블랙박스 없는 차도 많아요. 다 있는 건 아니고, 맵이 없는 차 구매하실 수도 있고, 가죽 시트 아닌 차를 구매할 수도 있고, 에어컨이 좀 시원찮게 나오거나 고장나 있을 수도 있고, 히터도 그렇고, 오므기어 핸들 좌우 돌렸을 때 반태폰들이 딱딱 소리 날 수도 있고, 뭐 다 돈입니다. 돈. 네. 물론 좋은 차도 많아요. 근데 너무 중고차를 대하는 게 새 차 보듯이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판매자는 판매자가 아니라 이게 맞는 거예요. 엔진 미션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소모품입니다. 겉에 외판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고, 엔진은 뗐다 붙였다가 하면은 그거는 구조장치에 대한 구변을 한 거예요. 구조 변경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네. 아무튼 엔진은 이제 체크되는 부분이 사실 없어요. 여기 이게 12번이 엔진이 아니에요. 뼈대입니다. 뼈대. 엔진은 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는 거의 뭐 등록증 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등록증에도 안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없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의심을 하면 한두 푼도 없는 거예요. 중고차 못 사요. 새 차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새 차 뭐 산다고 하실 수도 있던데, 그렇다고 너무 불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다 속이고 팔지는 않습니다. 사실 거의 진실을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알선자 빼고. 알선자들은 제일 많이 뻥치는 게 알선자들. 일단은 뭐 엔진 미션 제외하고는 모두 소모품이다라는 거를 알고 가시자는 거죠. 이게 왜 소모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엔진하고 미션 제외하고는 다 소모품이에요. 다 고치면 그게 새 차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매입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하자를 얘기하면은, 그리고 또 알선 판매자도 많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뭐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끼익 소리 나요. 아, 브레이크 패드예요. 그건 소모품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이게 다 이제 그런 소모품 부분 같은 경우 진짜 심한 거 아니고서야 여기 성능 점검 여기 나오는 거는 다 보증이 되는 거예요. 뭐 냉각수, 뭐 이런 거 누수, 뭐 실린더 헤드 가스켓, 뭐 냉각수, 뭐 이런 거는 다 보증이 되니까 적힌 건데 나머지들은 다 그냥 진짜 소모품들이라서 그거는 이제 구매하시는 분께서 고쳐갖고 이제 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전에 잘 봐야 되겠죠. 웬만해서는 시운전 해보고 그 다음에 공업사 가보고 그러면은 많이 알 수 있지만 그것도 100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도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저도 전지전능하지는 않아요. 뭐 유튜브 보면 후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저는 후기를 잘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분들한테 이제 스타일이 다 틀린 건데 뭐 누구는 싸게 샀다, 누구는 뭐 구매 직후에 잘 샀다라고 하는 게 낯간지러워서 후기를 안 하는데 뭐 이거는 3000% 빠진 거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고치고 팔면은 그게 새 차가 맞습니다. 네. 이제 판매자 관점은요, 애초에 그 차를 갖고 있던 판매자 분들의 관점은 고치고 팔면은 돈을 더 받고 싶어요.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타이어 새 거다, 돈 더 받고 싶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타이어가 닿아 있으면은 금액이 깎일 만한 그런, 저는 타이어로 깎아본 적은 없는데 오히려 타이어를 갈았다고 해서 돈을 더 드린다는 게 부담이잖아요. 구매하시는 분 입장으로서는 그 용납이 됩니까? 타이어가 새 거라고 해서 돈 더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타이어가 좀 짱짱하면은 좋겠다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돈 더 주겠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후룩 돌아오면은 판매자분 관점은 오히려 내가 돈 들인 거에 대해서는 더 받고 싶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도 되긴 합니다만 매입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분의 관점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매자분의 이제 관점으로, 그분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건 모르겠고 얼마 주실 수 있는데요. 거의 이런 표정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저랑 상관없고 얼마 줄 수 있어요. 그 다른 데서는 솔직히 얼마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주시면은 저도 이제 그냥 지금 팔고, 아니면은 너무 죄송합니다만 우리 집사람도 집사람 핑계 대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아니면은 우리 남편이, 그런데 조금 더 알아보고 연락 드릴게요. 또 비슷하면은 거기면은 이거 먼저 오셨으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게 판매자분의 관점. 이분이 구매자가 되시면은 또 다른 관점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매입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조금만 드리고서 최대한 뽑을 수 있을까, 벌 수 있을까, 이거겠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매입하는 사람이 되면 당연히 더 남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알선 판매로, 중개로 이제 판매하는 분들의 관점은 어떻게 하면 많이 남길까? 아니면은 뭐 선하신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면 어떻게 하면은 좀 싸게라도 많이 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구매자분의 관점은 어떻게 하면 안 당하고 잘 살까? 이거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좀 나중에 좀 수리할 게 좀 큰 거, 작은 거는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작은 거는 뭐 중고차니까 나올 수 있는데 뭐 큰 거 뭐 3, 4, 50 이상 안 나올 만한 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시겠죠. 미래에 필요한 시점은 후회 없는 결정을 내가 한 것이라는 거를 이제 잘 타면은 이제 생각을 안 해요.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게 후회를 안 하는 거잖아요. 맞죠? 잘 타고 있으면 아무 생각 안 들면 후회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후회 없는 결정을 할까? 내가 과연 할 것일까? 이거는 근데 아무리 생각하면 머리만 아프고 정답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 영상을 이제 한두 편만 보시고 전화를 주셨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좀 짚고 넘어갈 게 좀 덜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중고차 매매단지 오시면 다 안 고치고 판다라는 건데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깊게 생각하고 경각심을 갖고 좀 더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지만 요런 거 쉬운 거를 좀 크게 부각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저번에도 차를 고르지 않고 방문하면 어떨까. 너무 차 고르는 거에 집중해서 좀 이제 너무 싼 차만 이제 보실 수도 있고 안 좋은 차를 좋게 해석해서 보실 희망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라세티 프리미어라든가 그랜드 카니발 뭐 7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카니발 R부터는 좀 안심이 되는데 그 밑에 거는 미션들이 고질적인 뭐 공업사 일반적으로 다 물어보시면은 그 그랜드 카니발 후진 지연 증상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물어보면 다 아실 거예요. 고질적인 증상이고 와이프 소나타 세타2 엔진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다 아실 거예요. 라세티 프리미어 미션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네. 그런 고질적인 증상이 있으니까 이유 없이 안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 없는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내가 희망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중고차 매매단지의 중고차들은 다 안 고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 깨끗하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건 희망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금액을 미니멈으로 잡지 말자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든지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그리고 다른 알선 딜러든 구매하시는 분도 100점짜리 중고차 거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불특정한 뭔가는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확인하고 조금 점수를 5점 오케이 시운전 해서 통과하면은 5점 그 다음에 공업사 뭐 가보던가 뭐 그런 거에서 10점 15점 20점 뭐 금액적으로 좀 메리트 있다 뭐 20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조금씩 높여가는 거지 100점짜리는 올백은 새 차도 힘들어요. 뭐 뽑기 잘못됐다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단차라든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고차든 새 차든 판매할 때도 구매할 때도 완벽한 100점짜리 구매는 없습니다. 판매를 하고 나서 내가 그거를 최고가에 팔았다고 장담을 할 수 있을까요? 좀만 더 알아보면은 더 잘 받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100점짜리는 없습니다. 새 차든 중고차든. 아 그리고 이거는 다른 편에 또 따로 또 해야 될 건데 항상 강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33분 정도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허위 당하시는 분들의 특징 한번 이제 짤막하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입니다. 많이 말씀하시는 게 허위 당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른 뉴스이긴 한데 그 딜러는 그 차가 있다고 얘기를 한대요. 있다고 하지 없다고 하겠습니까? 네? 아이고 웃어서 죄송합니다. 당하시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 그 차는 실제로 있었대요. 두 번째. 그 차 남바는 그 남바 그 차예요. 근데 금액이 다른 거죠. 그 차 뭐 예를 들어서 사이트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걸면 이 520도 요즘에 이제 화제의 차인데 화제의 차죠. 요 차가 여기는 2050 올라와 있는데 1800에 올라온 거예요. 거기 사이트에. 그래서 보고 갔어요. 차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허위예요. 미끼 매물. 허위 매물이라는 게 차가 있고 없고가 허위 매물, 미끼 매물이 아니라 차는 있는데 요즘에는 차는 다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차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건 진짜 허위니까 그거는 바로 벌금이나 뭐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차는 일단 요즘에는 트렌드가 있는데 금액이 쌀 거예요. 차는 있었다.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 차가
괜찮아도 못 팔죠. 왜냐면 금액이 이 금액이니까 못 팔잖아요. 아니면 할부가 남았다고 하든가 계약이 됐다고 하든가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다른 딜러한테 물어봐요. 있는지 없는지.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물어봐도 다시 되돌이표예요. 이렇게 세 개가 도돌이표입니다. 그 음악 배우신 분들 아시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우는 도돌이표. 계속 다른 딜러한테 물어봐요. 그 딜러가 했던 얘기 계속 반복하면서 그 딜러는 근데 있대요. 그 딜러가 뭐 다른 거 왜 없는지 말씀드리면은 있다고 하는데 계속 얘기하십니다. 뭐 할부가 남았다든가 뭐 차가 팔렸다든가 뭐 해외 역수입이라든가 뭐요. 아니 그런 거 아니래요. 있대요. 그거 없대요. 계속 도돌이표. 네, 허위 당하시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만류해도 갑니다. 저한테 안 온다는 이유가 가요. 가셔서 무슨 말로 아무리 뭐 10분에서 40분을 얘기해도 갑니다. 요즘에는 좀 낌새가 좀 갈 것 같다 그러면은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족이 말려도 친구가 말려도 그 허위 딜러 말을 믿어요. 이때요. 도돌이표예요. 결론은 이거 1번이에요. 계속 그냥 이때요. 아니래. 그거 아니래. 싸게 사고 싶으니까. 근데 그 차가 있으면은 제가 매입하잖아요. 맞죠?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그 2050짜리가 막 1000만원에 올라왔고. 그러면 제가 매입해서 팔겠죠. 경매장에서도 그렇게 안 팔아요. 네. 더 비싸면 비쌌지. 네. 아무튼 누가 말려도 안 돼요. 그리고 당하고 나서 큰 마음의 상처를 애써 묻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안 메워져요. 세월이 아니에요. 옛날에 엄청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서 겪었던 그 슬픔 기억하시나요? 시간 이야기입니다. 돈과 사랑은 시간 이야기예요. 그리고 당하고 나서 말을 거의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쪽팔리니까. 아무튼 허위 당하시는 분들의 특징 한번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끝입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100점짜리 중고차 거래는 없다. 판매할 때도 살 때도 없다. 그리고 미래에 필요한 시점, 후회 없는 결정을 한 것일까?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잘 샀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 타고 다닙니다. 근데 다 하고 나서 내지는 뭐 잘못 산 차는 똑같아요. 허위를 당하고서도 마음의 상처를 애써 시간에 묻고 잘못된 차는 사서도 상처를 시간에 묻고. 구매하시는 분들의 관점이 원초적으로 어떻게 하면 안 당하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문제없는 차 살까, 이건데 이게 알선 판매자, 그 다음에 매입자, 그 다음에 그 차를 갖고 있던 원래 차주 판매자, 원차주라고 합니다. 이 관점을 한번 잘 보시고 보자는 겁니다. 엔진 미션 제외하고는 모두 소모품. 구매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알선 판매자분도 이제 팔고 나서 큰 거는 진짜 난감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정말 난감할 겁니다. 대처를 잘해야 돼요. 근데 거의 그 모든 피해에 대한 그 상처와 그런 거를 현실적으로 확 95% 이상 가져가시는 분은 구매하시는 분이니까 잘 생각해보자. 이게 봐야 될 게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오일, 냉각수, 언더코팅, 문콕, 앞유리, 우리루방, 사이드미러, 스크래치, 뭐 깨진 거, 뭐 브레이크 패드, 뭐 드럼, 뭐
타이어, 블랙박스, 내비, 후방 카메라. 내비 고장나면 내비 또 이제 웬만해서는 새 내비로 바꿔야 되고, 후방 카메라 뭐 고장나면은 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들어가고, 1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업체에 따라서. 가죽 시트 찢어져 있으면 가죽 시트 뭐 5만원, 뭐 계속 들어가고, 20만원, 30만원. 에어컨 히터 고장나면 에어컨 뭐 팬 뭐 고장났어. 그 뭐 20만원, 30만원. 오무기어 25만원, 30만원, 35만원. 뭐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안 고치고 판다. 중고차 매입은 요런 경로를 통해서 하는데, 될 수 있으면은 수리비를 안 들어가려고 이 목록에 포함을 잘 안 시켜요. 딜러들이 매입하면은 장부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수리 내역이 별로 없어요. 그걸 아시고. 요런 거. 매장에 서 있던 거. 대부분 다 어떤 매장인지 다 비슷합니다. 그런 중고차 매매단지의 모습을 조금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다른 매매단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너무 비관적으로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괜찮은 차가 더 많은데 요런 것도 있다는 거를 강조를 해드리면서, 오늘 조금 좀 아무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좋은 차가 더 많지만 그런 거는 비싸요. 여러분들이 미니멈으로 생각하시고 커트라인으로 정하시고 그 테두리 안에서는 이런 게 하나 두 개쯤은 다 포함이 됐다라는 겁니다. 희망적으로 보지 말자. 이건 오늘 마무리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희망적인 주제로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라는 겁니다. 좀 별것도 아닌 주제일 수도 있지만 좀 경각심을 조금은 생각해 주시고 금액의 여유를 조금만 더 두시면 좋겠어요. 항상 너무 커트라인이에요. 네, 이런 얘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뭐 별것도 아닌 주제, 진짜 중요한 주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눌러주시면은 여기 밑에 있어요. 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차 이민용 팀장 클린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